안녕하십니까. 이시영 TV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만들어낸다 하는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 수면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잠도 안 오는 겁니다. 이게 잠이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잠이 안 온 날 밤 뒤척거리다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영 기분이 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면과 이 만성 피로감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잠을 못 자면 피로가 굉장히 쌓이고 일어나기도 힘든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난번 우리가 수면 시간에 어떻게 해야지 이게 좀 피로 회복이 잘 되고 좋은 수면을 취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들이 자세히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확실한 것은 우리 현대인에게는 세로토닌이 부족하면은 그 중에 제일 심각한 문제가 뇌 기능에, 뇌가 제일 예민하니까 뇌 기능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뇌가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너무 만성 피로에 시달릴 때는 책상에 붙어 앉아 있기도 싫고 힘들고 잡념이 또 오르고 그런 생각이 아마 주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로토닌이 부족하면은 뇌 전체 균형과 조화에 문제가 생기고 이게 제대로 작동이 뇌가 되지가 않는다. 그런 거 아마 여러분들 다 느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로토닌이 부족하면은 뇌의 활력이 떨어집니다.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제 활력이 떨어지니까 만성 피로 증상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세로토닌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게 세로토닌의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내가 열심히 공부가 잘 되고 있습니다. 세로토닌이 펑펑 쏟아지고 주의 집중도 잘 되고 그러고 있는데 누가 뒤통수를 탁 때렸습니다. 야, 이 자식아! 하고 정말 욕이라도 하고 그때 여러분 순간 기분이 어떻습니까? 세로토닌은 완전히 어디 가버렸는데 어디 간 데 없고 이제 그 대신에 정말 이런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게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그랬죠. 이게 정말 공격성 호르몬이 번쩍 서인 나고 정말 한판 붙을 그런 기세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로 이 도시인들이 이제 피로하다 하는 말을 잘 합니다. 여러분, 나는요, 피로하다 하는 기분을 별로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게 필요할까? 여러분, 테니스를 한 10게임 쳤다. 그럼 저 높은 산에 정말 등산을 하고 돌아왔다. 피곤하죠. 그때는 육체적인 피로입니다. 그러나 이 도시인들이 피로하다 그럴 때는 그런 육체적인 피로와는 관계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논을 맸나 밭을 맸나 도대체 몸이 피로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뇌를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뇌가 필요한 거를 마치 여러분은 몸이 필요한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그게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피로는 어디서 시작하느냐? 피로를 느끼는 데가 어디냐? 시상하부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생명의 중추가 다 모여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들 이 뇌 그림에서도 여러 차례 시상하부의 위치가 정말 뇌 한복판에 굉장히 중요한 이런 곳입니다. 거기 만약에 다치면은 사람이 직살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러면 이제 왜 피로를 어디에 느끼느냐? 제일 먼저는요, 이 스트레스가 걸려야 됩니다. 스트레스가,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걸리면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세로토닌이 당장 없어집니다. 그 세로토닌이 기능을 못하니까 여러분, 뇌에는 여러 가지 이제 나쁜 증상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시상하부는요, 생명의 중추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생명과 직결이 되는 기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각자 독립된 기능도 하죠. 그렇지만 워낙 작은데 이 손마디만 합니다. 여기에 그게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기관이든 하나가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게 아니고 한 군데 고장이 나면 그 시상하부 전체가 기능 부전에 빠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러분, 거기에는 자율신경사령부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참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 대사를 관장하는 센터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면역을 관장하는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뇌에는 면역이 30%는 뇌에 있다 그랬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바로 이 시상하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우리 정신세계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것은요, 신체하고도 직접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필요하면은 마치 내 몸이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도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몸이 아니고 우리 뇌가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군데가 고장이 나면 이게 4대 시스템이 전체가 다 기능을 옳게 못하고 비실비실 긋게 이렇게 돼버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어느 한 기관이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안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그 시발점이 어디냐 하면은 이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만성 스트레스라는 게 뭐냐? 만성적인 교감신경 흥분 상태에 있으면은 바로 여기가, 그러면 이제 그 순간 세로토닌의 기능이 없어지고 다른 기관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사실은요, 몸이 아니고 뇌가 필요한 겁니다. 도시인들의 무슨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우리가 되게 머리를 너무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문제가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필요하다 그래서 뇌 피로에는, 가령 육체적인 피로는 여러분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테니스를 한 10게임 치면은 쉬잖아요. 앉아서 의자에. 혹은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잠시 뒤에 땅에 눕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숨 자고 나면 정말 대체로 뭐 대단한 피로가 아닌 이상 대개 피로 회복이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뇌 피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쉰다고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쉬면 더 나빠질 수 있는 게 뇌 피로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꼼짝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랬죠. 여러분들도 가령 내가 일을 하다가 잡념이 생긴다. 뭔가 이게 주의 집중이 안 되고 괜히 짜증만 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책상에 그냥 앉아 있질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저 방안을 서성이거나 혹은 또 밖에 나가거나, 안 그러면 이제 창문을 열고 하늘을 쳐다본다든가. 근데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른 생각하면 이상하잖아요. 피곤하면 쉬어야 되는데 이 피로는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그럴 때 피로는 일어나서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슬쩍슬쩍. 이것이 정말 뇌 피로와 신체 피로, 육체 피로는 아주 다른 특징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가 필요할 때는 오히려 가벼운 일을 해야 됩니다. 가령 뭐 책상 정리를 좀 한다든가, 또 뭐 창문을 좀 닫는다든가, 혹은 또 이 화분에 물을 준다든가, 오히려 그런 일을 함으로써, 그 대신 신경을 쓰는 일은 아니고 굉장히 단순한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함으로써 오히려 이 피곤한 뇌가 휴식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렇게 좀 깨끗하게 채워놓으면 아주 기분도 사뿐하고 참 좋아요. 그래야지 정말 여러분, 이 면역에 요즘 정말 중요한 게 30%가 면역을 뇌에서 만든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모든 것이 깔끔하고 깨끗하고 정돈이 잘 되어 있으면은 기분도 아주 사뿐해집니다. 그러면은 참 이게 뇌 피로에도 무척 좋은 그런 결과를 갖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통 필요하다 그럴 때는 이거는 몸이 아니고 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냥 쉬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가벼운 일을 하는 게 이게 훨씬 더 피로 회복에 좋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